반짝반짝 빛나는 책모닝 1995일 차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1995일 차입니다. 네, 오늘도 트렌드 코리아 2016이에요. 네, 315페이지 프라이스 디코딩 시대의 세 가지 딜레마. 네, 여기 읽을 차례입니다. 네, 프라이스 디코딩 소비자의 등장은 브랜드 파워를 키워, 키워 좋은 가격으로 상품을 판매해 최대한의 이윤을 창출해야 하는 기업에서는 커다란 고민거리를 안겨준다. 특히 마케팅, 가성비, 가격 책정의 딜레마가 새롭게 풀어야 할 숙제다. 가성비, 그렇죠? 가격과 가성비와 마케팅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렇죠? 가격 책정 그런 것들이 이제 딜레마다 세 가지가. 마케팅 딜레마, 상품이냐 브랜드냐, 그렇죠? 브랜드 가치보다 상품 가치를 구매 기준으로 삼는 소비자가 늘어난다는 사실은 마케터들에게 새로운 과제를 던진다. 우리는 벌써 이미 형성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마케터 역할을 하잖아요. 얼만큼 이 마케팅을 또 하느냐. 예. 근데 브랜드 가치보다 상품 가치를 구매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는 훨씬 더 진짜 딱 맞는 그런 상품 가치가 엄청나죠. 가격에 비해 상품의 질에 비해 가격이 싸고 정말 그 제품이 좋아지고 세포가 건강해지는 거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는 거. 너무 저는 참 감사해요. 예, 이런 회사 만났다는 게. 그렇죠? 예. 한정된 마케팅 자원을 개별 상품을 홍보하는데 사용할 것인가, 브랜드를 키우는데 투자할 것인가 하는 문제다. 사실 이것은 마케팅만의 문제가 아니라 회사의 사람, 돈, 정보 자원을 어디에 집중할 것인가와도 관련이 깊은 중요한 사안이다. 사실 그동안 경영의 핵심은 브랜드에 모아졌다. 브랜드란 고객이 자사에 대해 갖은 평가, 호감, 구매 의도 등을 종합한 가장 중요한 자산으로 인식됐기에 이는 당연한 일이었다. 하지만 시장 환경이 변화하면서 브랜드를 크게 염두에 두지 않는 소비자가 늘고 있다. 화장품을 예로 들어보자. 백화점 1층에서는 고급 화장품들이 브랜드별로 판매되고 있다. 고객이 화장품을 사기 위해서는 먼저 어떤 브랜드 숍에 들어갈 것인지부터 고민해야 한다. 그러므로 브랜드에 대한 태도가 구매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하지만 올리브영에서는 사정이 다르다. 브랜드별이 아니라 상품의 카테고리별, 그리고 고객의 니즈와 테마별로 화장품이 진열되어 있기 때문에 브랜드보다는 개별 상품의 가치가 더 중요하다. 이것은 화장품만의 문제가 아니라 쿠팡 같은 쇼핑 앱을 사용할 때를 떠올려보자. 검색창에 좋아하는 브랜드를 입력하기보다는 필요한 물품의 종류를 입력하고 뜨는 상품 중에서 마음에 드는 것을 구매한다. 맞죠? 딱 우리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브랜드가 개입할 여지가 현격하게 줄어드는 것이다. 이러한 유통 환경의 진화에 더해 프라이스 디코딩 트렌드까지 확산하고 있다. 꼼꼼하게 따져봐요. 가성비가 정말 어떤지. 그런 데다가 그렇게까지 더 이제 소비자들이 정말 더 똑똑해지고 있고, 참 좋지 않아요? 나중에는 비교하지 않을까요?
챗GPT한테 비교하면 얘가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제일 근원의 미토콘드리아까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제품 추천해줘 그러면은 저 있게 나올 거예요. 그래서 참 더 소비자들이 똑똑해지고 상품 가치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저희는 더 좋아요. 그쵸? 네. 상품을 성분별로, 부품별로 낱낱이 뜯어 그 성능을 살피는 소비자 앞에서 브랜드의 힘은 약해질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늘 해오던 대로 마케팅 자원을 브랜드 키우기에 쏟아붓는 일이 과연 최선일까? 광고하는데 엄청났잖아요. 그쵸? 그래서 싫어했고, 그래서 네트워크를 처음에 뭐 이상한 그거다 그러면서 해서 비슷한 거다, 그러니까 똑같은 거다라고 해서 오해하게끔 광고를 하고 정확한 게 광고를 해주지 않고 그래야 광고하지 않고 입소문 내고 있는 저 회사를 잘 안 되게 하려고 그래도 잘 되는데 옛날에 그랬잖아요 사람들이 지금도 보면 아 그 제품은 참 좋더라 이게 얼마나 좋아요 상품 가치에 대해서 소비자들이 알고 있다는 거죠 제품은 좋더라 좋다 하더라 이런 얘기가 많아요 볼게요 어, 그러니까 솟아붙는 일이 과연 최선인가 하는 의문이 커질 수밖에 없다 그랬어요. 결국 오늘날의 경제에서는 브랜드보다는 개별 상품에 대한 마케팅이 강화돼야 할 필요가 커진다. 특히 자원이 부족한 스타트업, 신생기업, 중소기업 등에게는 매우 그렇다. 믿고 싶은 하나의 히어로 제품을 선정하고 믿고 싶은 하나의 히어로 제품을 선정하고 그 상품을 알리고 판매하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저희가 얘기하는 주력 상품 얘기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있지만 내가 해야 할 주력 상품이 뭔지를 한번 보시면 제품의 종류가 여러 가지잖아요. 그러니까 히어로 제품을 선정하고 그 상품을 알리고 판매하고 하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된다 그랬는데 여러분들도 한 가지에 완전 집중해서 파헤쳐서 그거에 대해서 모르는 게 없을 정도로 확신이 있을 때까지 공부하는 게 진짜 중요해요. 지금은 프리즘 아이오에 대한 공부를 하고 여기에 대해서 어, 완전히 모르는 게 없을 정도로 있죠. 누가 뭐라 그래도 확신 있게 자신감 있게 얘기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이 진짜 최소 1억을 버는 부자가 될 거예요. 그렇죠? 최소 1억 버는 부자가 된다. 어, 그런 부분들이 볼게요. 뒤집어 이야기하면 프라이스 디코딩 현상은 브랜드 파워가 약한 신생 기업이나 중소기업에게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 브랜드 가치가 약하더라도 상품 가치가 충분하면 고객에게 선택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다. 트렌드 코리아 시리즈 지필진이 K뷰티 인디 브랜드의 성공 비결을 분석한 K-뷰티 트렌드에 따르면 상대적으로 브랜드 파워가 약한 K-뷰티 인디 브랜드들이 미국의 아마존, 일본의 큐텐 같은 글로벌 시장에서 경이로운 성적을 거두고 있는 현상은 바로 브랜드 가치는 약했어도 상품 가치는 높았기 때문이다. 상품 가치가 높아야 한다. 그쵸? 그렇다면 이제 브랜드 마케팅은 필요한가? 불필요한가? 브랜드 마케팅은 불필요한가? 좀 더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이제 브랜드는 죽었는가? 결론부터 말하지만 그렇지는 않다. 시장에 진입할 때는 상품 가치가 중요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회사가 성장할수록 장기적으로는 브랜드 파워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 단발적으로 개별 상품만을 띄우며 성공을 이어갈 수 있겠지만 이 경우 자칫 고객의 니즈를 놓치는 순간 고객의 인식 속에서 아예 사라질 위험도 있기 때문이다. 오래 그리고 멀리 가기 위해서는 인지도, 신뢰, 이미지 같은
브랜드 자산을 쌓아야 한다. 이미지라든지, 그쵸? 네. 인지도, 신뢰. 저희 회사는 제품에 대한 신뢰와 이런 것들이 다 있잖아요. 그쵸? 신뢰, 상품 가치가 가격에 비해서 엄청나게 뛰어나요. 뛰어나다는 거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알고 계시니까 또 하시려고 할 거예요. 사업까지도 생각을 하시는 게 그만큼 가치가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러면 그 가치 있는 것을 많이 알려야 되고 또 사업까지도 알리는 일을 같이 함께 하시는 게 적극적으로 하시는 게 되게 좋죠. 그래야 최소 1억을 벌죠. 최소. 예. 근데 이것저것 도 하지도 않으면 그게 그거죠. 뭐 소비자 역할만 하는 거죠. 내가 소비자가 될 것이냐. 정말. 근데 그 근간에는 저 열심히 안 하는 근간에는 뭐가 있어요? 두려움. 상품 가치가 그렇게 있는데도 두려움이 있어서 말을 못 하는 거죠. 이야기를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알려야 돼요. 전화 안 받아도 알리고 또 알리고 또 연락하고 몰라서 저런다라고 생각하시고 연락을 하시면 돼요. 그렇죠? 많은데 뭐 그렇죠. 또 하다 보면 아니면 늘리고 찾아서 알려야 되는 사람들도 늘려야 될 것이고 그렇죠. 네. 브랜드에 대한 신뢰가 쌓이면 소비자들은 다음 제품에도 비교적 쉽게 마음을 열 것이며 더 높은 가격을 지불할 가능성도 높다. 달리 표현하면 제품력은 다달이 생활비를 충당해주는 단기적 소득의 역할을 브랜드력은 흔들리지 않고 생활 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 장기적 자산의 역할을 한다. 어느 아프리카 속담을 빗대자면 빨리 가고 싶으면 상품 혼자, 멀리 가고 싶으면 브랜드와 함께 가야 하는 것이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제품 마케팅과 브랜드 마케팅을 시기별로 구분해 접근하는 순차적 이원화 전략이 유효하다. 이를 위해서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우리 브랜드의 근본이 압도적인 상품 가치에 있는지 아니면 대체 불가능한 브랜드 가치에 있는지 스스로 디코딩에 선택하고 그 강점을 소비자가 완벽히 이해하고 동의할 수 있도록 집중해야 한다. 그러나 이 선택이 영원한 것은 아니다. 트렌드 변화에서 촉각을 곤두세우고 어느 타이밍에 어떤 디코딩 요소에 집중할 것인가를 끊임없이 재검토해야 한다. 재검토, 그쵸? 그 다음에 가성비 딜레마, 프리미엄 가성비 시대. 가격을 상품 가치와 브랜드 가치로 분해해 따져본 후 분해하는 현상으로서 그 중에서도 상품 가치를 중시하는 소비자가 늘고 있다는 것이 프라이스 디코딩 개념의 핵심이다. 이것을 달리 표현하면 가격과 상품 가치의 비율, 가격과 상품 가치의 비율, 즉 가성비가 중요해진다는 뜻도 된다. 가성비란 가격 대비 성능 비율의 준말로 영어로는 볼륨 포 먼 머니 혹은 코스트 앰프리 어, 앰프리티브라고 표현한다. 트렌드 코리아 2026에서 키워드로 소개했던 용어이니 대중적으로 사용된 지 10년 정도 되는 개념이다. 일반적으로 가성비가 좋다는 그 표현은 저렴하다의 동의어로 사용된다. 하지만 프라이스 디코딩 소비자가 추구하는 가성비는 단지 저렴한 것이 아니라 조악한 상품을 단지 가격이 저렴하다고 구매하지는 않는다. 듀프 개념이 말하듯이 품질은 명품급으로 좋으면서 가격은 대중적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에 딱 맞는 게 우리 상품 아니에요? 품질은 명품급이에요. 완전히 명품급이고 가격은 대중적인 거.
그게 저희 제품인데, 요번에도 이제 제가 어떤 분 만났을 때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비싸다고 하더라. 그랬을 때 제가 이 바디바 하나, 한번 말씀드렸죠. 바디바 한 장이 18,000원인데, 시슬레 있잖아요. 10만 원이 넘어요. 그런데 그 친구는 약산성이, 약산성에서 중성 쪽으로 바뀌어요. 중성으로 가고 있는데, 그 다음에 우리는 완전 약산성이죠. 딱 정확하게. 그래서 그게 상품 가치도 있잖아요. 틀려요. 그 제품의 질도 저희 게 더 좋아요. 금액도 완전 싸요. 그래서 가격이 완전히 가격 대비 성능 비율이 진짜 좋다라는 거를 선생님이 강의 중에서도 계속 중간중간에 얘기를 해주셨고, 우리가 이제 그 부분을 정말 알릴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달리 표현해서 과거의 가성비 개념이 적당한 품질에 압도적으로 싼 가격을 의미했다면, 프라이스 디코딩 시대의 가성비는 압도적으로 훌륭한 품질의 적당한 가격을 의미한다. 이 차이를 표현하기 위해 굳이 용어를 만들자면 가성비 2.0 혹은 프리미엄 가성비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다. 프리미엄 가성비. 프라이스 디코딩 소비자가 추구하는 가성비는 저렴이 가성비가 아니라 프리미엄 가성비다. 알리바바, 테무, 쉬인 등은, 쉬인이 여기 있네요. 그쵸? 그쵸? 쉬인 등 중국계 플랫폼 등이 초저가 상품을 앞세우며 참 앞서가요. 어제 이제 그, 일단 국내 시장에 밀려 들어오고 있는 현실에서 단지 저렴하다는 의미의 전통적 가성비 개념으로 대응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단지 저렴하다는 의미로는 어떤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격은 중국 제품보다 다소 비싸지만 상품 가치와 신뢰도가 압도적으로 높을 때 비로소 한국 제품이 더 가성비가 좋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어제 우리가 행사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부다비 발대식을 하면서 아부다비의 어떤 금 색깔, 흰 색깔을 어, 어떤 옷을 입는 거로 저희는 이제 그 테무에서 구입을 했어요. 그래서 테무에서 구입을 하는데 테무에서는 질이 진짜 안 좋은 게 많거든요. 가격은 너무 싸. 질이 안 좋아. 너무 싸서 샀다가 안 좋으니까 안 입게 되니까 안 사게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서 잘 골라야 되는 거예요. 요번에 골라주시는 분이 계세요. 저기 황금동 사시는 분이. 그래서 대체적으로 잘 구매를 하셨더라고요. 근데 혼자 자칫 잘못 사면 못 입어요. 싼 돈이라도 돈만 낭비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잘 샀어요. 근데 어제 또 괜찮게, 옷이 원래 있던 거예요? 뭐 하고 물어본 분이 계세요. 옷이 원래 있던 거 입은 거냐? 아니면 좋은 다른 거 원래 어디서 산 거냐? 그랬더니 샀대요. 사서 부부가 입고 오셨어요. 우리 수원에 계신 저기, 그쵸, 부부가. 근데 어디서 샀냐고 물어봤더니, 우리 임현정님이죠. 그랬더니, 쉬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쉬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뭔 쉬지? 말하지 말라고? 말하면 안 된다고? 막 이랬더니, 시인 하더라고요. 근데 이걸 몰랐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서, 알리바바는 알고, 테무는 알았었는데, 시인은 몰랐는데, 시인에서 골라서 입었는데 예쁘더라고요. 원피스도 쫙 이제 흰 색깔. 흰도 이제 한번 깔아서 한번 봐야 되겠어요. 그렇죠? 네. 한 번씩 보는 거죠. 태보다 한 번씩 봐요. 요새 얼마나 금이 덮여 있는 제품이 올라오는지 계속 올라와요. 한 번 봤더니 계속 올라오고 있어요. 한동안은 그렇게 올라올 거예요. 또 볼게요. 롯데 하이마트는 자체 PB 브랜드 하이메이드를 플렉스로 리브랜딩 했는데 저가 시장이 아니라 프리미엄 시장을 겨냥한 상품 라인업을 확대하고 있다. 탁월한 품질 위주의 프리미엄 가성비를 지향하는
지향하는 리브랜딩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다시 한번 기억하자. 기억하자. 프라이드 디코딩 소비자는 단지 저렴한 상품을 찾는 것이 아니다. 가격에 합당한 브랜드와 그 가격이 합당해야 된다. 브랜드와 브랜드 가치를 가진 상품을 합리적으로 구매한다. 네, 브랜드 가치를 가진 상품 합리적으로 구매한다. 근데 점점 이렇게 되지 않을까요? 브랜드 가치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더 많이 올려놓으면 사람들의 인식이 또 바뀌어지는 부분이 있는데, 요번에 최근에 데모냈던 그분도 A사는 아니야. B사도 아니야. 설명을 다 들어봤대요. P사도 가서 들어봤고, A사도 가서 후배가 계속 얘기하는데 또 들어봤고, 뭐 들어봤어요. 근데 이거는 아니야. 그런데 이제 미용실에서 들은 거죠. 우리 제품을 같이 오신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상품이 뭔가 예전에 그랬대요. 예전에 사촌 언니도 그렇고 엄마라고 그랬나? 누가 제품이 진짜 좋다고 그렇게 광고를 했었대요. 근데 그때는 안 했대요. 근데 지금에서 옛날에 들었던 게 지금에서 떠오르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기까지 상품 가치도 있고 뛰어난 제품을 가지고 있다. 뛰어난 회사의 가치, 상품의 가치도 다 있어요. 스토리가 있어서. 그래서 어, 더욱 적극적으로 네, 홍보를 해서 마케팅을 적극적으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여기까지 하고요.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네, 오늘 화요일 날 부산에서 수업이 있고요. 그 다음에 토요일 날은 수업이 서울에서 수서 타워에서 있죠. 끝나고 나서 홉킨스 박사님 영상도 있습니다. 끝나고 나서는 강사님들 또 미팅이 또 있기 때문에 강사님들 되도록 오셔서 네, 수업을 듣고 같이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끝나고 나서 명상 있고요. 시크릿 네, 날짜를 요번에는 또 아직 날짜가 안 나왔어요. 그렇죠? 우리가 너무 시간을 선생님이 다음에 언제 하지 소리를 안 하셨어요. 그런 말씀을 안 하셨어요. 너무 요번에 기절하셨나 봐요. 너무 잘해가지고. 다음에 언제 하냐고 물어보시질 않았던 것 같은데 하셨나요? 수업 시간에도 하시는데 안 하셨. 정신 차려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엄청난 가치가 있는데 가격만 봐서 될 게 아니죠. 모든 것들이. 예. 그 안에 있는 내가 알고 있는 거는 그게 다가 아니에요. 예. 그 안에 모르고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판단해서는 나의 신념대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가치를 잘 모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네. 가치를 잘 모르겠다 그러면은 그 상담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나 혼자 판단하고 결단하는 것보다, 어, 미팅을 붙이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번에, 떤 분이 미팅을 붙였어요. 그래서 1시간 정도 넘게 미팅을 했어요. 밖에 앉아가지고 추운데, 진짜 정말 추웠는데, 가만히 보고 계시다. 핫팩이 주머니에 있었는지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뭘 걸치는 걸 안 갖고 나와가지고, 그랬는데, 어쨌든 1시간 넘게 딱 왜 이렇고 궁금한 걸 다 알려드렸더니, 얼굴색이 환하게 바뀌시면서 솔직하게 발표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직은 의식 수업이나, 그다음에 제품에 대한 가치나 이런 것도 금방 또 알 수는 있는데, 이 의식 수업에 대한 가치를 잘 모르시는 경우도 간혹 있어요. 신규들이 들어오시면 자기가 본인이 판단해서 이제 본인이 판단하면 아름이 엄마도 마찬가지야. 저는 아름이 엄마가 이제 계속 아름이 엄마가 아시죠? 아름이 엄마 본인이 판단 분별하고서 소통을 아예 안 하려고 그래요. 그 중간에 그러려고 했을 때 제가 막 그랬는데 중간에 다리 놓으신 분이 이제 없어지면서 혼자 판단하고 싹 있죠. 예, 이제 안 하려고 하시는 게 있는데 어쨌든 가치를 잘 몰라서 안 들으려고 하는 아주 그게 있는데 그분 같은 경우는 그래요. 근데 우리가 진짜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정말 성공도 하고 삶에 내가 행복해지기 위해서 성공만 해서는 아니라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많이 알리고 내가 듣고 많이 알려야 된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치유사 등록 과정이에요. 그래서 많이들 등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네, 인사하고 마칠게요. 끝나고 명상합시다. 네.